안녕하세요. 별밤 이야기 서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선의 한 마을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작은 마을 회관에 걸린 오래된 그림 한 점, 호랑이를 그린 민화였지요. 그 그림에 얽힌 이야기를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누우시거나 기대어 앉으시고 제 목소리 따라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산과 산 사이 구름이 낮게 걸리는 그런 곳에 작은 마을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은 안골 또는 산골이라 불렀지요. 열채가 조금 넘는 초가집들이 서로 마주보며 모여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마을 회관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다른 곳에는 없는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이 유난히 컸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산골 마을에서는 회관이라 해봐야 사랑채만 한 공간인데 이 마을의 회관은 사대부가의 행랑채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큰 회관을 지었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조들께서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지으셨겠지. 그리고 그 회관 안에는 그림이 한 점 걸려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이름도 작가도 알 수 없는 민화 한 폭이었습니다. 그림의 크기는 팔을 양쪽으로 벌린 정도, 비단이 아닌 두꺼운 한지에 그려져 있었고 테두리는 오래되어 조금씩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호랑이와 까치가 함께 그려져 있었습니다. 민화에서 흔히 보는 소재였지요. 호랑이는 용맹을, 까치는 기쁜 소식을 상징한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즐겨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어딘가 달랐습니다. 까치는 이상하게도 흐릿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려지지 않은 것처럼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지운 것처럼 형체가 희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호랑이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호랑이를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호랑이는 보통 호랑이가 아니야. 호랑이는 그림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발은 가지런히 모으고 꼬리는 몸을 감싸듯 둘러져 있었고 자세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이 묘했습니다. 이빨은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입은 꼭 다물어져 있었지요. 눈은 정면을 바라보는 대신 약간 아래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림을 보는 사람을 내려다보는 것 같은 시선이었습니다. 귀는 쫑긋 세워져 있었고 수염은 바람에 흔들리는 듯 미세하게 휘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그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호랑이 우리말 알아들을 것 같아. 할아버지, 저 호랑이 눈을 보면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웃어넘겼습니다. 그림일 뿐이다, 얘들아. 그림이 무슨 말을 하겠니?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웃어넘기던 어른들이 밤이 되면 아무도 회관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해가 지고 마을에 어둠이 내리면 회관의 문은 언제나 굳게 닫혔습니다. 문지기 노인이 직접 자물쇠를 채우고 3번씩 흔들어 확인한 뒤에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 청년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왜 밤에는 회관 문을 그렇게 단단히 잠그십니까? 문지기 노인은 담뱃대를 입에 문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 안에 있는 것이요. 그림 말씀이십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림이, 아니, 그림 속에 있는 건 말이다. 청년은 웃었습니다. 그림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호랑이 한 마리뿐인걸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담뱃대를 빨며 회관 쪽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청년은 잠이 오지 않아 마루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회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회관 지붕을 비추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 회관은 마치 큰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관 창문 사이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림자 같기도 하고 빛의 반사 같기도 했습니다. 청년은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청년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물을 기르러 가던 여인 둘이 우물가에서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제 회관에 들렀는데 말이야. 응? 저 호랑이 그림 뭔가 어제랑 다른 것 같더라고. 다르다니? 눈이 어제보다 더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어. 그럴 리가 있나? 그냥 그림인데. 나도 그림이니까 그렇겠지 싶었는데 이상하게 자꾸 신경이 쓰여서. 이 대화는 다른 사람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꼬리 위치가 어제보다 조금 내려온 것 같아. 분명 입이 다물어져 있었는데 오늘은 살짝 벌어진 것 같더라고. 수염이 더 길어진 것 같지 않아? 사람들은 서로의 말을 듣고도 직접 확인하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확인하는 순간 이야기가 진짜가 될까 봐서였습니다. 그냥 소문으로만 남아있으면 그저 이야기일 뿐이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 그건 더 이상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어느 날 저녁 문지기 노인이 평소처럼 회관 문을 잠그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하네. 노인은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안에서 누군가 문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노인은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노인은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황급히 몸을 가누고 안을 들여다본 노인은 숨을 삼켰습니다. 회관 안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그림도 제자리에 걸려 있었고 바닥도 깨끗했으며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알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분명 누군가, 아니, 무언가 있었다는 것을. 이유는 공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느껴지지 않던 묘한 긴장감이 회관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서둘러 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지기 노인이 다시 회관으로 갔을 때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자물쇠가 안쪽에서 걸려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노인은 어젯밤을 떠올렸습니다. 분명 자기가 밖에서 자물쇠를 채웠는데 어떻게 자물쇠가
안쪽으로 옮겨갈 수 있단 말입니까? 노인은 마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여보게, 다들 와보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인일이십니까? 저 자물쇠 좀 보게. 안에서 걸려 있지 않나?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정말이네. 어젯밤에 누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열쇠는 문지기 할아버지께서 갖고 계시는데 결국 문을 부수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문도 닫혀 있었고 다른 출입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는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의 발자국도 짐승의 발자국도 아닌 무언가의 발자국이 그날 밤 마을 전체가 이상했습니다. 개들이 갑자기 동시에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짖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낮게, 애처롭게 울음소리만 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개들은 모두 회관 쪽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쪽을 차마 바라볼 수 없다는 듯이 마을 사람들은 각자 집안에 숨어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이 마을을 밝히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회관 주변만은 그림자가 더 짙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기 뭔가 움직여요. 쉿! 보지 말 거라. 어머니는 아이의 눈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손가락 사이로 회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회관 지붕 위를 무언가 커다란 것이 천천히 걸어가는 것을 달빛에 비친 그것의 형체는 마치 호랑이 같았습니다. 동이 트자 마을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관 앞으로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회관 앞 풀바닥에는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사람의 것도 짐승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호랑이 발처럼 컸지만 발톱 자국은 없었습니다. 걸음걸이는 사람처럼 일정했지만 보폭은 사람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발자국은 회관 벽에서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벽을 뚫고 무언가 나온 것처럼. 이게 대체 무엇이오? 마을 이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 회관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장이 앞장서서 문을 열었습니다. 회관 안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그림도 제자리에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걸 보십시오. 한 사람이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그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호랑이의 그림자 아래 아주 미세하게 색이 덜 칠해진 빈자리가 생겨 있었다는 것을, 마치 무언가 그림에서 빠져나간 것처럼. 이건 원래 이랬나? 아니, 분명 어제까지는 이런 게 없었어.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문지기 노인이 그림 아래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저걸 보게. 바닥에는 아주 작은 흙덩이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밖에서 들어온 누군가의 발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장소는 회관이 아닌 이장의 집이었습니다. 아무도 회관에서 모임을 하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좋겠소? 이장이 물었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저 그림을 없애야 합니다. 없앤다고요?
불태워버리든 아니면 땅에 묻어버리든 어떻게든 처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함부로 그럴 수 없소. 저 그림은 선조들께서 남기신 것이오. 하지만 이대로 두면 계속 이상한 일이 벌어질 거 아니오.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문지기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모두들 조용히 하시오.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 우리 할아버지께 들은 이야기가 있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 그림에 대한 이야기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노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노인은 오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내가 7살 때였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나를 부르셨지.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저 그림을 절대 치워서는 안 된다. 그림이 있는 한 마을은 평안하다고. 마을이 평안하다고요? 지금 이 상황이 평안해 보입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오. 할아버지 말씀은 그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뜻이었소. 우리 마을을 지켜준다라고요? 그림 속 호랑이는 원래 이 마을을 지키려고 그려진 것이라 하셨소.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림에서 빠져나온 것 같은데요.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만약 사람들이 그림을 읽고 호랑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호랑이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하셨소.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왜 움직이는 것입니까?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그림 속 호랑이는 보통 호랑이가 아니기 때문이요. 그럼 무엇입니까? 산신령께서 보내신 수호신이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 존재를 잊고 그저 그림으로만 여기면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호랑이는 자기가 잊혀졌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밖으로 나와 사람들에게 다시 자기 존재를 알리려 하는 것이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인은 회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기억해야 하오. 그림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라는 것을.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림을 치우는 대신 매일 향을 피우고 그림 앞에서 절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림에 대한 의식을 시작한 이후 마을에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웃 마을에서 도둑이 넘어왔습니다. 마을 창고를 털려던 참이었지요. 하지만 창고 앞에 다다른 도둑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큰 것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란 눈 2개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둑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창고 앞에 큰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또 다른 날 밤, 이장의 아들이 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산길은 어두웠고 발을 헛디디기 쉬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을 헛디딘 순간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어이쿠! 하지만 땅에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아니, 무언가 자기를 붙잡은 것입니다. 등 뒤에서 부드럽지만 힘있는
털로 덮인 무언가가 자기를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이장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공기 중에 묘한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짐승 같으면서도 풀 같은 산의 냄새였습니다. 낮 동안 아이들이 마을 뒷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외쳤습니다. 저기 봐. 어디? 뭐가 있는데? 저기에 큰 고양이가 있어. 아이들이 가리킨 곳을 보자 정말로 큰 동물이 나무 사이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처럼 컸지만 걸음걸이는 고양이처럼 부드러웠습니다. 호랑이다. 아니야. 저건 고양이야. 아이들은 그 동물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나무 사이로 들어서자 그 동물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만 바닥에는 큰 발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와 어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큰 고양이 봤어요. 호랑이처럼 컸는데 무섭지 않았어요. 어른들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묘한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호랑이를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다는 것. 항상 어둠 속이거나 나무 사이였거나 뒤에서였거나 확실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해치려는 게 아니야.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아. 문지기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렇소. 저 호랑이는 우리를 해치려는 게 아니오. 다만 자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지. 회관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고 절을 하는 의식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림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빈자리가 있던 곳에 다시 색이 채워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호랑이의 표정도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만족하는 것처럼. 하지만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밤이 되면 묘한 기운이 회관을 감쌌고 가끔씩 마을 어딘가에서 큰 발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문지기 노인이 마을 사람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내가 이제야 생각난 이야기가 있소.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 있었던 일이라고 들었소. 그때 이 마을에 이름 없는 화공 한 분이 찾아왔다고 하오. 화공이요? 그렇소. 그분은 아무 말 없이 며칠 동안 마을에 머물렀소. 그리고 어느 날 회관에 틀어박혀 사흘 밤낮을 그림을 그렸다고 하오. 노인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자 화공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오. 이 마을은 이제 평안할 것이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소. 조건이요? 그림을 본 사람들이 호랑이를 무섭다고만 여기지 말고 경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었소. 화공은 그 말을 남기고 다음 날 새벽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하오. 그런데 말이오. 노인이 덧붙였습니다. 그 화공이 우리 마을에만 온 게 아니라고 하오. 예? 비슷한 시기에 여러 마을에 나타나서 비슷한 그림을 남겼다는 기록이 있소. 그리고 그 마을들은 모두 이상하게도 도적도 들지 않고 맹수도 내려오지 않고 평화로웠다고 하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럼 그 그림들은 지금도 있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대부분 사라졌다고 하오. 화재로 타버렸거나, 전쟁 중에 없어졌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잊어버려서 그림 속 존재가 떠나버렸다고 하오. 이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이 그림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모시는 것이 아니오. 함께 사는 것이지. 함께 산다는 게 저 호랑이는 우리를 지배하려는 게 아니오. 다만 우리가 자기를 잊지 않고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오. 그 대가로 마을을 지켜주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노인은 회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잊어버리면 호랑이는 떠날 것이오. 그리고 그때부터 마을은 스스로를 지켜야 할 것이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투표를 했습니다. 그림을 계속 모실 것인지, 아니면 처분할 것인지, 결과는 만장일치로 그림을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매일 향을 피우는 대신 일주일에 한 번만 하기로 했고,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전하기로 했습니다. 잊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회관 앞에 모였습니다. 이장이 그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림 속의 존재여,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자손들에게도 전하겠습니다. 부디 이 마을과 함께 해주십시오. 그 순간, 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관 쪽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림이 살짝 흔들렸고,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그림 속 호랑이가 아주 조금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는 것을.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마을은 조용했고 사람들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관에서는 묘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림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림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은 단순히 반사되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림 자체에서 은은한 빛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문지기 노인이 회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회관 문이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림은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는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관 밖에서 안으로 향하는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발자국이 점점 흐릿해지더니 회관 안 그림 앞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공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노인이 그림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림이 완전해졌다는 것을. 빈자리가 모두 채워졌고 호랑이의 표정은 편안하고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흐릿했던 까치가 이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까치는 호랑이 옆에 앉아 부리를 열고 노래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노인은 바닥을 살폈습니다. 발자국 옆에는 또 다른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꼬리 자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양이 특이했습니다. 마치 사람이 손으로 정성스럽게 접어놓은 것처럼 가지런했습니다.
노인은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작별 인사였습니다. 호랑이는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이제 그림 속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둑도 들지 않았고 맹수도 내려오지 않았고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림을 잊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향을 피우고 절을 했으며 아이들에게는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대대로 전했습니다. 그림 속 호랑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 시선이 위협이 아니라 마을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때때로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고 함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별밤 이야기 서재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